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나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무실무 프린트 다시 다운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보면서 해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뭘까요? 부가가치가 뭘까요? 부가가치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의 증가이라고 합니다. 자, 재화 또는 용역. 재화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품. 용역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생산되거나 혹은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새롭게 창출된 가치에다가 거기에다가 세율 10%를 내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네, 예를 들면 여러분 빵 좋아하죠? 빵에 보면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가 있는데 밀가루 500원어치.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이 팥 500원어치. 그리고 사람의 인건비 3,000원. 그쵸?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팥빵을 만들었다. 단팥빵을 10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예를 들어서 2만원이 됐다라고 합시다. 자, 밀가루와 팥과 사람의 인건비 4,000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단팥빵 2만원어치 만들었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자,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2만원어치의 단팥빵을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16,000원이 되겠죠. 이 16,000원이 뭐냐?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를 매긴 것. 그래서 얼마가 되죠? 16,000원에 10%가 되니까 1,600원. 여기가 뭐다?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화나 용역이 생산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 4,000원이었는데 2만원이 됐죠. 단팥빵 10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16,000원이 새롭게 창출된 가치가 됐죠. 이게 부가가치입니다. 여기에 10% 매긴 것이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네, 새롭게 창출된 가치가 부가가치이죠. 그리고 거기에 10% 매긴 것이 부가가치세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것처럼 보이죠.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등장인물이 몇 명이냐면요. 우유 가공업자가 있어요. 그리고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상이 있고 그 우유를 사먹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등장인물 4사람을 등장시켜서 부가가치세를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시험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부가가치세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유 가공업자는 신선한 우유를 대관령 양떼 목장에서 신선하게 우유를 짜는 거예요. 전혀 우유가 없었는데 새롭게 생긴 거죠. 그게 얼마나 새롭게 창출된 가치, 부가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10,000원을 가지고 이제 이 도매상한테 이걸 10,000원에 팔면 어떻게 되죠? 이 도매상은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초콜릿을 넣고 해가지고 초코 우유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 우유는 얼마가 될까요? 이 우유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서 15,000원이 되겠죠. 그럼 새롭게 창출된 가치는 얼마가 됩니까? 5,000원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출된 가치는 5,000원. 그리고 그러면 이 15,000원짜리를 소매상은 초코 우유를 된 걸 가지고 이 도매상한테 사서 이걸 소비자들한테 팔기 위해서는 신선하게 이 우유를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진열돼 놓고 냉장고에 보관돼 놓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가 3,000원입니다. 그러면 우유 가공업자가 신선한 우유를 짠 거 10,000원, 초코를 달아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가 5,000원에서 15,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만원짜리, 이 공급가액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 판매 가격인데, 이 만원짜리였는데 도매상한테 가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가 돼서 얼마가 되죠? 15,000원이 됩니다. 이 15,000원짜리가 된 게 이제 소매상은 어떻게 되죠? 도매상한테 초코우유를 15,000원에 사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 3,000원. 신선하게 우유를 유지하고 진열하고 광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창출된 가치 3,000원에서 18,000원의 우유가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는 이걸 얼마에 사 먹을까요? 18,000원에 사 먹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각 유통 단계마다 이 유통 단계마다 새롭게 창출된 가치가 10,000원, 5,000원, 3,000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부가가치다. 그럼 이런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몇 프로를 매긴다? 10%를 매긴다. 그럼 뭐 10% 매겨볼까요? 10,000원에 10% 얼마가 될까요? 1,000원이 되겠죠. 자, 5,000원에 10% 얼마가 될까요? 500원이 되겠죠. 3,000원에 10% 얼마가 될까요? 300원이 되겠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가가치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뭐지?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 우유 가공업자는 공급가액, 이 공급가액은 자, 부가가치에 대한 가격이죠. 이 10,000원입니다. 이 10,000원에 대해서 10,000원에 여기에다가 10%를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그러면 1,000원이 되겠죠? 1,000원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매출세액입니다. 물건을 부가가치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출세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매입세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 울리네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부가가치세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판매자한테는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그러나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매입세액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유가 10,000원짜리죠. 신선한 우유가 10,000원에서 10% 하면 얼마가 되죠? 1,0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겠죠. 그럼 이 1,000원의 부가가치세,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매출세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우유, 그럼 선생님 이상하네요. 이 우유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 우유의 가격은 이 우유 부가가치 10,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 해서 요 두 가지를 합한 금액, 요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얼마가 되죠? 합한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11,000원이 됩니다. 이 11,000원이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는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공급 대가.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우유를 사 먹었다. 그것은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는 그 물건의 우유의 가격에다가 부가가치세 10%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공급 가액은 무엇입니까? 공급 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상품의 원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상품의 그냥 가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품의 가격에다가 부가세를 포함한 거, 그러면 11,000원이 되겠죠. 11,000원, 이것은 공급 대가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유 가공업자는 도매상한테 얼마에 판다? 11,000원에 팔겠죠. 11,000원에 팔면 우유 가공업자는 우유 가격 1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원을 받겠죠. 이 1,000원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매상은 11,000원에 샀으니까 상품 가격 10,000원과 부가세 1,000원을 내야 되겠죠. 이 부가세 1,000원 내는 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알겠죠? 다시요. 매출세액은 내가 물건을 팔 때 도매상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는 걸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도매상은 신선한 우유를 11,000원에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받는 거 매출세, 지급하는 거 매입세액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매상은 이거를 11,000원에 구입해, 그쵸? 이 부가세를 해서 11,000원이죠? 그래서 이 우유를 구입을 해서 초콜릿을 거기 우유에다가 초코나 딸기를 가공을 해서 만들면 초코우유나 딸기우유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유의 부가가치는 10,000원이었는데 5,000원의 부가가치가 더 생겨서 그럼 우유가 더 좋게 만들어지니까 더 비싸게 팔리겠죠. 근데 우유의 가격은 얼마가 된다? 10,000원에다가 새롭게 창출된 가치 5,000원을 더해서 1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누구한테 판다? 소매상한테 파는 거예요. 소매상한테 팔 때 어떻게 된다? 또 부가세 10%가 붙는 것입니다. 부가세 10%가 붙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1,500원이 되겠죠. 그러면 1,500원이 되면 1,500원 요 해서 16,500원에 소매상한테 팔겠죠. 그러면 1,500원에 부가가치세는 받으니까 매출세. 16,500원에 사니까 소매상은 1,500원이 매출세액이 아니라 지급했으니까 매입세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소매상은 도매상한테 우유를 16,500원에 구입을 했죠. 구입해서 이제 이 우유를 갖다가 신선하게 우유를 만들고 진열을 잘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부가가치가 얼마죠? 3,000원.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는 15,000원에서 3,000원을 더하니까 18,000원이 되는 거예요. 18,000원이면 또 어떻게 돼요?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겠죠. 팔 때 또 어떻게 되죠? 부가세가 붙는 거예요. 몇 프로? 10%가 붙겠죠. 자, 10%가 이렇게 붙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1,800원이 되겠죠. 1,8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00원이 되면 소비자한테는 우유를 얼마에 팔까요? 18,000원에다가 부가세 10% 1,800원에서 19,800원에 소비자한테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유의 가격 18,000원과 그 다음에 부가세 1,800원 이 두 가지 합해서 19,800원은 어떻게 될까요?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해보면 자, 조금 이제 복잡했죠. 다시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각 유통 단계, 우유가공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생성이 된다. 얼마? 10,000원. 신선한 우유 10,000원 생겼죠? 그 다음에 초코나 딸기를 첨가해서 부가가치가 5,000원이 생겼죠? 그 다음 가격은 10,000원에서 15,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신선한 우유를 만들고 진열을 잘하는데 3,000원 돼서 부가가치는 3,000원 돼서 18,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우유의 가격은 이렇게 10,000원, 15,000원, 18,000원이 되겠죠. 여기에 부가세가 10%가 붙습니다. 얼마? 10,000원에 10% 1,000원. 여기 1,500원, 1,800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자 우유를 팔게 되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11,000원에 팔게 되니까 이 1,000원을 받았으니까 매출세, 지불했으면 매입세. 도매상도 마찬가지로 15,000원짜리를 소매상한테 팔게 되면 어떻게 되죠? 16,500원에 팔게 되니까 1,500원은 받았으면 매출세, 지불했으면 매입세가 됩니다. 소매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15,000원에 구입해서 18,000원에 팔죠. 그럼 여기서 부가세 10% 하게 되니까 19,800원에 소비자한테 팔게 되는 것입니다. 팔았으면 매출세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만 저희가 정리해 볼 게 있어요. 이거 생각해 보면 매출세액은 어떻게 된 거죠? 물건을 팔 때 내가 받은 돈이에요. 받은 돈.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죠?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돈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죠? 세금을 내가 받은 돈이 1,000원이죠.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에요. 우유 가공업자들의 지금 주머니에 부가가치세가 얼마 있죠? 1,000원이죠. 이게 내 돈이 아니죠. 그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매상 봅시다. 도매상은 자 매출세액이 얼마죠? 1,500원. 받았죠? 매입세액은 얼마죠? 1,000원이죠. 세금 부가가치세 1,500원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소매상한테 받았어요. 매입세액 1,000원은 누구한테 지불했죠? 우유가공업자한테. 그러면 매출세액은 받았고 매입세액은 지불했으니까 세금만 보면 받은 돈, 지급한 돈. 그럼 주머니 얼마 남았죠? 우유가공 도매상은 500원이 남죠. 500원은 내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납부하면 되죠. 소매상도 마찬가지예요. 1,800원을 소비자한테 받았고 1,500원은 도매상한테 지불했고 결국 계산해보면 세금 부가가치세는
소매상한테 주머니에 있는 돈은 300원밖에 없죠. 300원은 내 돈이 아니니까 그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어떻게 된다? 납부세액이다. 그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없죠? 그러니까 납부세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이다. 이렇게 해서 1,000원, 500원, 1,100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1,000원, 500원, 300원을 결국 누가 납부하느냐? 무휴가공업자가 1,0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도매상은 5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소매상은 부가가치세 3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정작 이 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돈을 정작 부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있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1,800원을 전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유가공업자, 도매상, 소매상입니다. 그러면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뭐라고 한다? 이 부가가치세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를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전단계. 자, 매출이 있죠? 매입이 있어요. 자, 내가 우유를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매입해야 되겠죠? 그럼 요 1,000원은 어떻게 되죠? 매입세. 1,500원은 매출세액이죠. 그러면 내가 팔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매입세 1,000원을 지불했죠. 그리고 내가 구입해서 1,500원 이거를 우유를 팔았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은 뭐냐면 전 단계 매입한 세액을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종이 치네요. 네, 전단계 세액 공제법은 그래서 뭐냐? 내가 매출을 하기 전에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할 때 있는 이 세액을 공제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는 거예요. 매출하기 전에 매입, 전 단계 세액을 뺀다라고 하는 것을 세무 용어에서는 공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니까 어떻게 되죠? 500원만 납부하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죠.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얘는 매출이죠. 얘는 매입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팔기 위해서는 매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입, 전 단계의 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300원이 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이다. 이렇게 계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식은 매출세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다. 전단계 세액 공제법 공식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조금 약간 복잡하고 한데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